번째로 초등학년기에 필요한 교육은 긍정적 자아상 확립입니다.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자신감이 있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용기가 있고 도전적이며 긍정적인 사람이 되겠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긍정적 자아상을 가질까요? 무엇을 해야지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첫 번째로는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신과 남을 자꾸 비교하고 자신의 가치를 남에게서 인정받아야 마음이 안정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많이 부자가 돼도 명예를 가져도 잘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존감은 충분한 사랑을 받아서 있는 그대로 수용받고 존재 자체로 귀한 사람이라는 걸 느껴야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떠오르시나요?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 삼아서 적어도 다 쓸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는 것. 이것이 자존감의 가장 큰 비결이 됩니다. 또한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업적이나 결과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수용받는 경험을 할 때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성공의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그럼 수학경시대에 나가서 1등하고 피아노 콩쿠르 나가고 영어 말하기 대회 같은 데 막 참여시켜야 할까요? 아니요. 여기서 성공이란 스스로 만족스럽고 부모의 격려가 주어지는 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알람 시계를 이용해서 혼자 일어나기, 먹지 않던 버섯에 도전해보기, 양치 안 빼먹기, 하루에 한 절씩 성경 외우기, 정해진 분량만큼 문제집 풀기 등 쉽게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도전해서 완성하고 성취하는 기쁨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부모가 옆에서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해주고 애쓰고 노력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제시하지 말고 작은 일부터 하나씩 단계별로 제시하고 천천히 성장시켜야 합니다. 성공의 경험이 쌓일수록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어지고 어떤 일을 할 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세 번째 방법은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긍정적 관점입니다. 잘 될 거라고 믿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하는 것이죠. 이때 긍정은 막연한 낙관과 구별되는 현실적 긍정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잘 될 거야, 아유 네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자녀는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지도해주고 함께 노력하면서 잘 될 거라고 믿어줘야 되는 거죠. It will이 아니라 I will. 흘러가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하며 만들어가는 긍정적 시각이 있으면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밖에도 자녀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독립적 인격체로서 인정해주고 실패해서 넘어졌을 때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주는 것, 붙들어서 또 넘어지지 않게 함께 해주는 것, 그리고 부모가 먼저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것이 자녀의 자존감에 도움이 됩니다. 저희 대학원에 수업에 오시는 외래 교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상담실에 법학과에 다니는 남자친구가 찾아왔더래요. 그리고는 이제 이 친구 말이 지능 검사를 하고 싶다고 했대요. 보통 이제 찾아오면 무슨 정서 검사나 성격 유형 검사나 이런 걸 하는데 이상하게 지능 검사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검사를 했는데 유명 대학과 법학과생이 IQ가 낮게 나오기는 힘들잖아요. 점수가 제법 잘 나왔더래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다른 지능 검사는 없냐고 푸득불 우겨서 다른 종류의 지능 검사를 또 한 가지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점수가 꽤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무지 속상해 하더라는 겁니다. 머리가 좋으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 가족들이 모두 서울대 출신이었대요. 어머니, 아버지, 형님 둘, 그리고 심지어 며느리 둘까지도요. 그런데 이 친구만 서울대가 아니고 바로 그 다음 레벨의 대학을 간 거죠. 그래서 아버님이 술을 드신 날이면 집에 와서 이 친구를 세워놓고 이렇게 쓴 다음에 나는 찐따입니다, 이거를 막 복창시키셨대요.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어디서 지능에 유전적 요인이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IQ 검사를 해가지고 낮으면 내가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유전적으로 나를 이렇게 낳아줬다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부모님께 따지려고 그랬는데 IQ가 높게 나오는 바람에 더 속상해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부모님들이 너무했다. 그 정도 레벨이면 만족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났던 부모님 중에는 아이가 살아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셨던 분이 있었어요. 남자아이인데 자꾸 자살 시도를 했거든요. 또 다른 부모님은요. 아이가 학교만 다녔으면 좋겠다 그러셨어요. 여자아이인데 학교를 자퇴했어요. 이 엄마는 아이들 학교 갈 때 아침에 막 책가방 메고 학교 가는 거 보면 마음이 찡하고 막 그러시대요. 이분들은 좀 공감이 가시나요? 최고 레벨에 있는 대학에 있는데 만족하지 못한 아빠는 좀 너무했고, 이 엄마들은 그 정도 기대를 갖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세 분이 우리 모두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제 자녀가 이렇게 학교에 다니다 보면 성적이 저학년일 때보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수가 이렇게 점점 떨어지죠. 처음에 어렸을 때 95점을 맞아와요. 그럼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100점 맞아야지 열심히 해. 학년이 올라가요. 90점을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100점을 버려요. 대신 95점은 맞아야지 이렇게 말하죠. 또 학년이 올라가요. 학생이 80점을 맞아와요. 그럼 이제 95점도 버려요. 아휴, 85점만 맞아라. 자녀들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부모들은 늘 자녀의 머리 위에서 조금만 더 해, 조금만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애씁니다. 포기는 언제요? 점수가 떨어지면, 그때 조금. 학교 자퇴하면, 자살 시도하면. 서울대 못 갔다고 구박하는 부모는 너무하고 90점 맞으라 그러는 부모는 괜찮은 건가요? 아니요. 부모는 자녀의 실패를 맞닥뜨려야만 그제서야 인정하고 기대를 조금씩 조금씩 낮춰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의 개인적인 특성을 인정해주고 존재 자체로 귀하고 사랑스럽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자신의 소중함을 아는 아이가 꿈을 이룰 에너지가 있고 남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해지도록,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자신이 믿는 바를 말하는 것도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자아상을 꼭 키워주세요.